추정이란 말은 그냥 추측해서 정한다는 말이 되겠지. 그걸 약속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학문이 되는 거다 이제 제 자체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통계 단원에서는 추정을 하고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검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이제 뭐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교과서 있고 90년대 넘어서 아예 빠졌거든. 그래서 대학 가서 통계학 가서 아마 검정을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면 용어가 오늘 좀 많아요. 그렇죠? 용어를 좀 외워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전수조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면서 빠짐없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그런 거. 그래서 전체를 조사를 하는 거겠지. 맞나? 여기서 이제 이 전체를 이름을 뭐라 부를 거냐면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단 모자는 어미 모자이긴 한데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표본조사. 표본이 영어로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샘플, 그러니까 일부 조사를 하겠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 일부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표본 집단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수조사는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있잖아. 선거 때 이제 뭐야 직접 진짜 투표한 거 있잖아. 그게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뭐냐면 이제 투표하고 내가 나왔어.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미리 대기 타고 있다가 아 누구 뽑았어 이렇게 투표하는 거 있잖아. 알려주는 거 있잖아. 근데 거기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만 나온 거겠지 맞아. 그래서 출구조사라고 하거든 이거를. 이런 것들이 그냥 표본조사가 됩니다, 겠지. 뭐 이 정도는 용어를 알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의 크기. 뭐 크기라고 해서 좀 이름이 조금 별로긴 하지만 그냥 뭐냐면 이 표본 집단의 그 사람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를 그냥 표본의 크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출 뽑는 거죠. 뽑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만 하려고요. 이미 님들이 알고 있는 그 이민 추출. 그 다음에 보건 추출. 이미 이것도 다 알고 있죠. 앞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 뭐야? 비보건 추출. 설명은 이건 안 할게요. 이민 추출은 그때 말했듯이 근원 사건 확률 동일하다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랜덤하게 뽑은데 다 동등한 확률이야. 내가 뭐 이렇게 4개가 있다면 빨간색 뽑은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런 게 이민 추출이다, 알겠지? 그냥 보건 추출은 뽑고 나서 다시 통이 넣는 거고 비보건은 뽑고 나서 통이 안 넣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안다고 하고 뭐 넘어가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학에 쓰는 추출은 요거 2개면 되겠지. 아무 말이 없으면 뭐다? 이 통계학에서는 임의 보건 추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있어서 비보건 경우는 언급이 있을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이 나와요. 모평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을 다 구한 거야 실제로. 이거 뭐다?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요래되고 그 다음 모분산. 뭐겠니? 모집단의 분산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EX, VX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EX야. 얘가 뭐다? VX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표준 편차. 그래서 얘는 그냥 모집단의 뭐야? 표준 편차입니다. 그럼 표편을 적을게요. 그 너네가 알고 있는 시그마 X입니다. 여기까지 했나? 그 다음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단원에서 9단에서 한 게 전부 다 뭐냐 뭐다 뭐 알겠지? 네, 그 뭐를 생략해서 그냥 말한 것 뿐이고. 그래서 표본 평균은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표본 개수가 n개일 때 기호로는 얘를 x바라고 적고 그다음 각각의 표본을 x1, x2, x3, n개니까 xn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가 좀 어렵단다 이랬지? 표본 평균의 기호는 x바고요. 그래서 얘의 정의는 표본의 크기 그다음 뭐야? 닷대를 합친 거. 왜? 얘도 일단 이름이 뭐야? 표본 평균이니까 닷대를 합친 거를 개수로 나눠준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요게 지금 표본 평균이라겠지? 여기까지 됐나? 시그마로 표현이니까 시그마로 표현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시그마 i는 1부터 뭐 n까지 xi가 되겠지, 맞아? 됐나?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사는 이거는 공식 증명을 제가 못 해드려야겠죠. 공식 증명 원하는 사람 논문을 보세요. 논문.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그냥 하고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왜 공식이 이건지 막 이상하게 막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던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얘는 기호로는 s제곱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분사는 그거잖아.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도 n분의 뭐씩 원래 돼야 되는데 근데 n분의 1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n-1분의 1가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얘가 아니잖아. 전체가 아니라 일부잖아. 맞아? 근데 이걸 n으로 해버리면 얘네 두 개가 오차가 너무 커. 오차를 줄이려면 적게 나눠야 돼서 이거를 n-1로 하면 거의 비슷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정확하게 그게 되는 거는 한번 너네도 논문을 보던가. 논문 보내면 보내줄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뭐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뭐야? 별량에서 그 다음에 표현 평균이 x 받아는 평균이 그러니까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겠지. 근데 여기가 n이나 아니라 n이 뭐야? n-1이란다 하겠지. 됐죠? 근데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내신 풀 때는 나오는 게 있어요. 수능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있어요. 얘는 기호가 s예요. s. 그러니까 뭐야? 그냥 루트 s 제곱이죠.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시그마랑 s랑 구별해야 돼. 이거 두 개도. 말이 좀 어렵다.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이 x바였던 데들 알겠지? 이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공식이 되겠지. 그러면 기호로는 이렇게 되겠네. 이 x바 얘가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vx바 표본 평균의 분산 시그마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아까 이름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일단 실제로 뭐다 뭐 증명을 해보면 EX가 나와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n분의 1 VX가 되는데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알겠지? 됐나? 그 다음에 얘는 계산을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x. 당연히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뭐 지금 진짜 루트 씌우면 루트 n이고 루트 씌우면 시그마 x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요거 증명도 고등학교에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도 어떻게 하냐면 예시 들어서 일치하네 이거 되네 넘어가자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에 거는 예시 들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예시를 들어도 힘들다 알겠지? 그래가지고 저도 아마 얘만 예시를 들고 아마 넘어갈 것 같아. 알겠죠? 요까지만 할게요. 요거까지. 그럼 이제 뭐냐면 공에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1, 2, 3, 4라고. 근데 x를 공 숫자라고 할게. 이래가지고 지금 표본의 크기가 2로
할 건데 왜 표본이 두 개라는 거잖아. 그 각각의 표본을 x1이랑 x2라고 할게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한번 좀 제대로 해놓는 게 나중에 돼도 좀 편하단다, 알겠죠? 뭐 기억은 하나도 안 나도 그냥 하면 되니까. 됐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x1이라고 이쪽에 있는 걸 x2라고 할게요. 여튼 표본 얘네들도 어차피 공보는 게 1, 2, 3, 4일 거 아니야. x2도 어차피 공번호니까. 이 네모 안에 뭘 적냐면 봐봐. 표본 평균이 뭐야 얘들아? 자료 두 개 다 때려 더해주고 개수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 안에 표본 평균을 다 적어보자고. 그러면 1 더하기 1 나누기 2는 1 나오고 대각선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알잖아, 맞아? 1 더하기 2 나누기 하면 1.5 나오나? 그럼 여기도 1.5 되겠지. 2랑 1의 평균이니까. 1과 3의 평균은 2가 되겠고 여기도 뭐 2가 되겠고 얘는 2.5가 나오고 여기도 뭐야? 2.5가 나오겠지. 4, 1도 3이랑 2는 5니까 뭐야? 2.5인가요? 그러니까 대각선끼리 숫자 똑같다는 거 이제 눈에 보이지? 그럼 여기는 3, 3 나오겠지만 여기는 3.5겠지. 계산해보나 요렇게 지금 뭐다? 이것들이 뭐다? 각각의 표본 평균이다 했지. 이 네모 박스 하나하나가 뭐다? x바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있는 게 뭐다? x바들이다 알겠지? 그러면 이 x바를 추출하는 원리가 뭐야? 4 곱하기 4 뭐야? 중복순열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4 곱하기 4인 거 맞죠? 이것도 학교 시험 문제 나오거든? 이거 원리가 뭐냐고. 그래서 1번 중복순열, 2번 중복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됐나요? 이래가지고 지금 뭔 짓을 한번 해볼 거냐 이건 지울게요. 저거 EX바랑 EX가 같은지를 실제로 한번 해볼 거라고. 그럼 봐봐. EX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요. 그럼 얘는 너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확률 분포표 있잖아, 이거. 이 XP 해놓고 여기 이제 1, 2, 3, 4 하면 뭐야? 1번 곡 나올 확률 4분의 1이고 2번 곡 나올 확률 4분의 1이고 3번 곡 4분의 1이고 4번 곡 4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럼 다다다다 곱하고 더해주면 되니까 4분의 1에다가 1, 2, 3, 4 맞아요? 그럼 여기 9잖아. 4분의 9 나오나요? 아니 9란다. 미쳤나봐. 10이잖아, 맞아? 그럼 얘가 2.5가 나오죠, 맞죠? 2분의 5가? 됐나? 그러면 이게 뭘 해볼 거냐면 EX바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고. EX바 전체 몇 개? 16개가 나왔잖아, 맞아? 크기가 1일 때. 이 16개에다가 지금 1이 몇 개야? 1개. 1.5는 몇 개야? 2개. 2는 몇 개야? 3개. 2.5는 4개. 3은 3개. 3.5는 2개. 4는 1개잖아, 맞아? 여기까지 됐나? 얘를 실제로 지금 계산기 돌려봐봐, 알겠지? 돌리면 얘가 2분의 5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일치한다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 노가다를 해보면. 그래서 뭐다? 일치하니까 EX바의 공식은 EX가 된다고. 마찬가지 이것도 열심히 하면, 근데 더 길어, 이게. 하면 저게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됐나? 근데 이거 한 번은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나온 적도 있거든, 이거. 지속 계산하는 게 서술형에서. 그래서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죠? 여기까지. 얘가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이름. 아니라니까. 얘가 x바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했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공식이 EX였어, EX. 모 평균이랑 같아 있어요. 뭐가 너네가 앞에서 배운 게 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VX바는 이름이 뭐야,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맞아? 그래서 얘는 n분의 VX고 n은 표본의 크기라고 했고 크기라고 하는 건 표본 개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지? 그 다음에 뭐 시그마 x바는 뭐 이건 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n이죠? 네. vx에 루트 씌우면 시그마 x죠, 맞죠? 네. 그래서 이게 공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간혹 쓰긴 하니까 표본 평균 자체는 뭐다? 크기를 이제 표본으로 다 나눈 값이 맞죠?
하고 우리가 이거 말고도 원래 뭐야 표본 분산이랑 표본 표준 편차까지도 했지만 그거는 뭐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공식은 저거는 드릴게요. 뭐 쓰진 않겠지만 오늘은 근데 정석에 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표본 분산이었고 얘는 n분의가 아니라 n-1분의였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맞아? 그래서 별량에서 뭐다? 평균을 빼주고 제곱을 해서 원래는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냥 표본 분산은 여기다가 그냥 뭐야? 루트 씌우면 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요거 세 개 가지고 거의 문제를 풀 거고 뒤에 이제 추정에서만 조금 새로운 내용 살짝 추가될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시 하나만 풀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x가 있고 여기 p가 있고 x가 10, 20, 30, 40 그때의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표본의 크기를 5라고 하고 구하고자 하는 게 EX바랑 VX바를 계산을 해달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EX바는 EX랑 같다고요. 근데 EX의 계산은 뭐야? 그냥 이거 곱하고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4분의 10, 20, 30, 40 이렇게 되니까 10, 20, 30, 40 더하면 몇이지? 뭐? 100. 그러면 25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VX바는 n분의 VX가 있잖아, 맞아? 근데 n이 5잖아. 그러면 5분의 1 VX가 된다고 하자. 근데 VX의 계산도 우리 제평평제 쓰잖아요, 맞아? 그래서 먼저 얘부터 구해내자. 그럼 얘는 4분에다가 10의 제곱, 20의 제곱, 30의 제곱, 4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3000이가? 3000을 4로 하면 몇이지? 750이요. 750 이렇게 되겠죠, 맞아? 따라서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어차피 얘가 목평균이잖아, 맞아?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고. 625를 빼니까 125가 되나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쓱 들어가게 돼가지고 나누면 몇이지? 25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냥 단순히 이 정도 수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용이 뭐냐면 x바가 즉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문제가 어렵게 되면 살짝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내신 문제에서. 근데 지금은 너네 처음 배우니까 아마 그런 문제는 아마 나오진 않을 거고 나중에는 조금 여기서 어려운 문제도 나오니까 뭐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문제집. 근데 문제집은 거의 뭐 블랙라벨이 되는데 풀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모집단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이 x반은 봐봐 여기가 어차피 제가 정규분포 따르니까 얘도 근사적으로 비슷하게 아마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 알고 있잖아. 여기 무슨 자리였지? 평균 자리고 여기 무슨 자리야? 분산 자리라고. 근데 x바의 평균이 뭐야? EX였고 분산이 이거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은 그대로 n이 오게 되고 왜냐면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분산은 뭐야? 얘잖아, 얘. 얘를 다른 기호로 적으면 이래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자리는 분산 자리라서 뭐다? x바의 분산 얘가 오게 된다는 거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다? 얘를 이용해서 표준화 해가지고 또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왜 이렇게 되어오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치? n이 충분히 크면 그냥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볼까? x가 정규분포 200, 40의 제곱을 따르고 표본의 크기를 100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때
뭐 표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P 196 X바 204 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고, 단 P0부터 1까지 얘는 0.3413이라고 하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지금 봐봐, 주어진 거는 x인데 모집단인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바잖아, 맞아? 그럼 x바의 분포로 바꿔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뭐라고? 모평균이랑 뭐다? 표면평균의 평균이랑 같다고. 그럼 여기는 그대로 뭐야? 200이 오게 된다고. 됐나요? 근데 뭐야? 분산은 크기로 나눠준다 했잖아. 크기가 100이니까 이거를 나눠주니까 100은 10의 제곱 맞아요? 요거는 뭐야? 40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00,4의 제곱이 된다고.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해주면 된다고? 표준화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쟤는 표준화를 할게요. 표준화 공식은 이게 외우고 있죠? m 빼주고 뭐야?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래 된다고. 196에서 200을 빼면 마사라고. 마사를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다음 x바는 z 바뀌고. 여기서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뭐 z바를 붙이는 건 아니다. 그냥 z라고 쓰면 된다는 되겠지. 알겠죠? 그냥 204에서 200 빼면 4고 4를 4로 나눠주면 1 이래 된다고 맞아. 그래서 얘는 뭐야?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의 그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요렇게 지금 되고요. 이 값이 0.3413이 됐으니까 답은 0.6826인가요? 요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평균의 추정이 무슨 말이냐면 모평균이 m이잖아, m. 그러니까 m이 어떤 범위에 들어가 있냐를 묻는 거겠지. 그래서 그 m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m 값을. 왜냐면 보통 우리가 문제는 이게 m 값이 주어진 문제고 여기는 m이 안 주어져 있다고. 근데 막 이상한 뭐 몇 퍼센트를 만족을 한대. 그러면 그때 m이 속한 범위 구하는 게 그 문제가 됩니다겠지. 그래서 문제 자체는 안 하고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주로 너네가 다루는 거에 95%랑 99%만 다루고 그냥 일반적인 알파 퍼센트도 확인은 해야 된다겠지. 그래서 일단은 보면 신뢰도라는 용어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모평균 n이 신뢰 구간에 속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포함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 나타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로 우리는 뭐다? 95%랑 99%만 다루고, 여기서 이제 너네가 뭐야? 신뢰 구간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이 단어도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 m이 속한 범위입니다, 알겠지? 됐나? 그냥 m이 속한 범위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저 범위 안에 m이 있을 확률이 95%가 되냐, 99%가 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를 조금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너네는 분명히 그 범위라고 하는 놈이랑 구간이라고 하는 놈을 따로따로 배웠을 거라고, 맞아? 구간은 수투에서 배우고 범위는 옛날부터 배웠을 거고, 맞아? 그래서 범위라고 하는 놈은 원래 막 이렇게 된 거잖아, 맞나? 그다음 구간의 정의는 배우진 않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근데 구간은 뭐다? 대충 범위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너네가 배운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 부르고 기호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등호가 없으면 열린 구간을 표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도 분명히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집합입니다. 근데 다만 옛날 교육과정에서 그 문과가 미적을 안 배우는 세대가 있었어.
약 한 7년 정도. 근데 7년 정도를 안 배웠으니까 그때는 이 교를 문과가 배우고 있니 안 배우고 있니? 안 배우잖아. 왜? 이거 연속해서 배우니까. 그래가지고 아직도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하면 원래는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만 교과서까지도 아직도 뭐냐면 범위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범위로 표현해도 맞는 거고요. 뭐다? 구간으로 표현해도 맞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답을 읽어줬던 것도 상관없고 서술형이 있는데 솔직하게 학교생한테 물어봐야 돼. 교과서도 섞어 쓰고 있거든. 교과서도 아직도. 근데 실제로는 원칙상으로 당연히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집합으로 표기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다? 혼용해서 쓰겠다는 거겠지? 그래서 뭐 얘를 하든 다 맞다고 해드리겠다. 됐죠? 그러면 저 앞에 거 두 칸 지워야 될까요? 그래서 너네 그 있잖아 표준 정규분표 표를 보면요 뭐라 돼 있냐면 P 0 Z 2.53인가? 아 1.96이나? 1.96 얘를 그 표준 정규분표를 보니까 이 확률값이 0.475가 나와. 됐니? 그러면 얘를 내가 만약에 뭐다?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라고 한다면 구간이 좌우 대칭이니까 얘 두 배가 되겠지. 얘 두 배는 뭐가 되지? 0.95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 확률이 0.95라고요. 그러니까 즉 지금 Z의 범위가 뭐라고? 마이너스 1.96 Z 1.96이 된다고. 여기까지 있나? 그래서 표준화 공식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표준화 공식이 뭐지 얘들아? 뭐야 빨리.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요래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지금 이제 뭐야 여기서는 지금 x바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뭐가 되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맞습니까? 요거 따르니까. 그래서 이 표준화를 가지고 와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z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쏙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어차피 이 숫자는 양수 맞아 아니야? 양수잖아 맞아? 그래서 양변에 곱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 맞나?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m의 범위야. 그러면 m의 가운데 두고 x바를 사라져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양변에 x바를 빼주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반대로 되겠지.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뭐다? m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야? m이 속한 범위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실내 구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합기호로 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얘는 확률값이 몇인데? 0.9니까 95%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95% 실내 구간이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되면 쌤 이거 1.96 외워야 되나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표에 늘 주어질 거기 때문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치? 근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아마 또 시험 기간에는 자동으로 외워질 거거든요. 1.96이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가 하나 추가로 생겼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겁니다. 맞아?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x반은 사라지게 되잖아. 맞아? 맞니? 그럼 얘는 뭐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곱하기 뭐가 있니? 2가 생긴 거 맞나? 여기서 곱하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내 구간 길이 묻는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때 이 1.96 있잖아요. 문자리? 그러니까 요거 얘를 우리가 실내 상수라고 부를 거야. 이름을. 그래서 95% 뭐다 실내 상수는 1.96이 된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맞죠? 그 다음 혹시 요거 가운데 좀 지워질까요? 요거 가운데 결정은 사람 가운데 없죠? 가운데 좀 지울게요. 99%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기계적으로 표를 보니까 P0 Z 2.58 맞나? 2.58? 맞네.
얘가 그 확률 분포표를 보면 0.495가 나온다고. 그러면 뭐야? P 마이너스 2.58에서 Z 2.58을 하면 2배가 되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다? 0.99가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이게 뭐 한다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게 뭐라고 얘들아? Z를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얘를 이용한 거죠, 맞아? 그래서 똑같은 과정으로 이용을 하면 당연히 1.96 자리 대신에 2.58만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 맞아? 그러면 여기는 뭐다?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 m 그 다음에 2.58 뭐야 x바 들었냐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얘가 뭐다? 99% 신뢰 구간이 된다지. 그리고 신뢰 구간 길이는 앞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신구 길이라 적을게. 그래서 99%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다? 2 곱하기 2.58에다가 뭐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요것도 조금 지어야 될까요? 요거 혹시 덜 적어서 있나? 여기는 지워요, 평균은. 오비율이 조금 짜증나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하냐면 알파 퍼센트를 할 거야. 됐니? 그러면 이때의 신뢰 상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2.58, 1.96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신뢰 상수를 K라고 한다면 뭐야? 신뢰 구간은 신구라고 할게. 뭐가 돼? x 마이너스 뭐야?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다음 m 뭐다?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실내 구간 길이를 보니까 2k에다가 뭐가 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니까 봐봐. 알파가 커지잖아. 여기 두 개만 비교를 해보자고. 알파가 커졌잖아. 근데 K 값도 커졌니 작아졌니? 커진다는 게 알 수 있다고. 표를 보면 알겠지? 확률 값이라서. 그래서 뭐다? 알파가 커지면 K 값도 커집니다. 그렇지? 물론 K 값이 커지면 알파 커지면 같은 말이긴 하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이래야 되겠네. 뭐야? 알파가 커지면 K 값이 커지니까 실내 구간 길이는 길어진다는 거지, 맞아? 이래야 되는 거다. 실내 구간 길이는 길어집니다. 알겠지? 단 여기서는 지금 뭐다? n이랑 시그마는 뭐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가만히 있다고 보고 그 다음 마찬가지 n 값이 커지면요 n이 뭐냐? 표본의 크기입니다. 이래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n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숫자는 작아지는 거잖아, 맞아? 이때는 실내 구간이 짧아집니다. 여기서는 그 k랑 뭐 시그마는 고정이 돼 있다면요.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신뢰도가 높으면 더 뭐 좋은 자료다, 뭐 더 좋은 거다, 아니 더 믿을만하다, 뭐 더 좋다, 더 좋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럼 너네 이런데 쌤 99%가 더 그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99%가 왜 99냐면 범위가 더 기니까 99%야. 그러니까 실제로 m이 1과 2 사이에 있다 치자고. 근데 내가 당연히 범위를 0부터 100까지 하면 당연히 그 안에는 1과 2 사이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그만큼 신뢰 구간이 길다는 말에서 오차도 그만큼 크다는 거다겠지. 그러니까 즉 신뢰도가 높든 낮든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겠지. 됐나요? 그래서 뭐다? 이게 높으면 오차도 높다는 거겠지. 오차 또한 높아요. 왜냐면 저 범위 자체가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뢰도랑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지금 3개를 적었잖아.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거 혹시 느끼는 거 있니? 살짝. 봐봐. 여기를 보면 시그마가 있어, 여기에. 맞지? 여기도 뭐냐면 다 시그마가 있다고. 근데 너네 시그마 계산하면 분산을 계산할 거 아니야, 시그마 제곱을. 근데 시그마 제곱 계산할 때 뭐가 들어가는데? 재평형제를 이용하든 정의를 이용하든 간에 평균, 즉 m을 알아야 된다고. m의 범위를 구하는데 얘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라고 실제로는. 이해돼? 왜냐면 m을 구해야지만 아는 거니까. 그럼 m을 구해버리면 범위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거니까 뭐다? 그냥 어차피 문제 얘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그냥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됐나? 그냥 거꾸로. 근데 다만 문제에서 여기 들을까? 문제에서 시그마가 제시가 안 된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못 쓰잖아. 구해야 되는데. 근데 S가 제시가 되는 거야. S가 뭐냐면 표준 편차라고 했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모표준 편차고 원래 모집단이 얘는 뭐다? 표준 편차라고. 얘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시그마 대신 S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지? 쌤 둘 다 있으면요.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는 제시되어 있으니까 있는 거 써서 여기 그 자리에 그대로 넣으시면 된다는 거다,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모집단이 지금 뭐다? 평균이 m이고 지금 뭐다?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 95%로 이제 뭐 평균을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했다고 하자.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이 뭐였냐면 2k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고. 이게 신구 길이였다고. 근데 이때 k가 뭐냐면 실내 상수인데 95% 신뢰 상수가 1.96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그럼 나는 뭐다 얘는 2 곱하기 1.96. 그 다음에 뭐야 n은 없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5. 요렇게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게 지금 2 이하가 되는데 됐나? 그러면 2 날려주고 루트 n 곱해주면 1.96 곱하기 15 루트 n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맞아? 그러면 1.96이랑 15를 곱하기를 하자고. 몇이야? 이래야 되는 거 맞나요? 맞아? 그러면 29.4인가요? 근데 이게 뭐야 지금? 루트 n이잖아. 근데 나는 n 구하니까 29.4도 제곱을 해야 되겠지, 맞아? 몇이야 이거 대충? 8만 얼마 넣어서 그 얼마도 중요하다. 99, 81이니까 9, 28 4, 28 9, 28 6, 3 6, 4 2, 8 3제곱이랑 비슷하니까 8만 나오겠다. 이래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뭐다? 864.36이죠, 맞죠? 됐나요? 뭐 그래서 n은 뭐가 돼? 자연수니까 865가 된단다 했지. 그래서 6개의 공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라 돼 있냐면 한 개의 공을 추출할 때 이제 뭐라 돼 있냐면 공 숫자를 x라고 하지.
이때 EX랑 VX를 구해달라. 뭐 이거는 안 어렵죠, 맞죠? 그럼 어차피 공숫자는 1, 2, 3밖에 안 나오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공이 6개니까 6분의 1번 공 3개, 2번 공 2개, 3번 공 1개니까 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잖아, 맞아? 그러면 EX는 6분의에다가 곱하면 3, 4, 3 이렇게 나오니까 6분의 몇이냐? 10이가 3분의 5다. 그 다음 VX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겠죠. 그럼 6분의에다가 3, 4, 2, 8, 9, 1, 9 그럼 얘는 6분의 몇이죠? 20 3분의 10 되겠죠. 맞아? 그래서 VX는 제평형제를 쓰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인 얘를 빼주면 되겠죠. 맞아? 통분을 해주면 30 빼기 20이니까 5가 되나요? 그래서 일단 EX랑 VX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면 되겠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요.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 표본을 이제 빼낼 때 이때 지금 뭐냐면 공숫자를 공숫자의 표본 평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공의 크기 여튼 표본 평균이라고 하지. 나 적었거든. 공숫자의 표본 평균 X바라고 그랬죠. 이랬을 때 EX바랑 VX바를 구해달라 했잖아, 맞아?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식을 외우고 있잖아, 맞아? EX바는 뭐다? EX랑 같다고 했습니다, 맞아? 근데 EX가 3분의 5 보이났죠? 그 다음에 VX바는 N분의 VX라고 했죠, 맞죠? 근데 N 값이 2고 VX가 9분의 5잖아요? 얘는 18분의 5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면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10-2로 넘어갈게요. 어느 연못에 살고 있는 잉어 길이를 X라고 하지. 이때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평균이 40cm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 한 마리를 이미 추출할 때 그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연못에서 한 마리를 이미 추출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야 되더라. 얘는 연못 전체에서 그냥 랜덤하게 한 마리 뽑은 거라고 했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에서 X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X바가 아니라 X를 말하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못 전체에서 그냥 한 마리 꺼낸 거니까. 그래서 X인지 X반지도 구분을 님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모집단에서 뭐야? 추출이라고. 그러니까 즉 뭐다? X를 말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그 길이가 35 이상 50이야.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35 x 50 얘를 구해달라는 문제라고요. 그럼 얘는 요 표준화를 써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표준화를 써주면 35 빼기 4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10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0.5 얘는 Z 50에 40 빼면 10 나누기 10은 1 그럼 얘는 P 제로부터 0.5까지 그 다음에 P 제로부터 1까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문제 이거 점수 지금 표가 또 없냐? 이 책이 부록을 활용해서 풀으려고 하니까 그냥 표는 그냥 제가 적을게요. 그래서 표를 보면 얘는 0.1915라고 주어져 있고요. 얘는 0.3413이라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두 개 더해주면 몇이야? 내가 부를까? 네. 5, 3, 2, 8이 나온다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제 여기를 잘 봐.
이 연못에서 지금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그래서 이 표본의 빨리 가자. 잠깐만요. 이거 너무 문제 줘. 빨리 줘. 이 문제는 너무 넘치더라. 이거 보통 X바라고 안 적어주거든. 일부러 헷갈리고 이거. 일단 X바 적어놓을게 저도. X바라고 하자. 그래서 이때 지금 뭐냐면 X바가 35 이상 52 이하로 구해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를 보면 이제 크기가 4인 표본을 꺼내서 걔네들의 지금 평균 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표본의 평균 길이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그래서 요거에 X바를 쓴다는 거였지. 근데 보통 문제집에서는 이제 문제풀 탁기 시험 문제에서는 X랑 X바를 적어주진 않아 일부러. 너네가 뭐다? 문제를 읽고 전체에서 그냥 꺼냈네? 그러면 뭐다? X고 뭐고 전체에서 크기가 몇 자리? 뭐 크기가 2자리 뭐 4자리 이때를 꺼냈네? 그러면 얘는 X바 문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X바도 어차피 뭐야?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아까 공식 외우고 있죠, 맞죠? 요거. 그러면 뭐야? 어차피 모평균은 40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도 40이 되고요. 맞아? 네. 그 다음에 이 분산을 크기로 나눈다고. 그러면 4는 2의 제곱 맞아? 네.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돼? 40,5의 5의 제곱. 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표준화를 해주면 된다는 건 되겠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것은 35에 40을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50에 40 빼면 10 나누기 5는 2.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제로부터 1까지랑 제로부터 2까지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제로부터 1까지는 0.3413이고 그 다음에 얘는 표를 봐야 되겠죠, 맞죠, 저도? 그래서 얘는 4772랍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주면 0.8185가 나온다고 합니다. 됐나요?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맞죠? X가 저걸 따라. 그러면 저 중에서 한 개를 꺼내면 얘들아 그럼 X반은 이렇게 샘플을 꺼내잖아. 그럼 얘는 어떤 능분포를 따르지 지금? 어차피 20은 똑같잖아, 맞아? 네. 근데 지금 뭐야? 25개를 내가 크기로 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아이스크림 한 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전체에서 알겠지? 그래서 25개를 한 개로 보니까 n을 25로 보자고. 그럼 여기가 지금 25분의 1이니까 뭐가 되는데? 5분의 1의 제곱. 5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까지 맞나? 샘플 한 개가? 근데 지금 뭐냐면 봐봐. 그 상자 빼고 무게라고 할게. 그럼 얘는 X바가 25개인 거 맞아? 그러면 얘는 그 25 X바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P 25 X바가 뭐다? 490 이하가 되면 불량품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야? 불량품이 될 확률이 많습니까? 왜냐 난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저 만 개를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양변의 어떤 부등식인 간에는 20으로 나눠주자고. 그럼 X바가 뭐가 되는 거야? 25로 나눠주면? 19.6. 19점 뭐라고? 왜 이렇게 빠르게? 6? 왜 이렇게 빨라? 그렇지. 자 그럼 계산하자. 표준화를 해주면요 P 여기는 Z로 바뀌게 되고 19.6에서 20을 빼면 마이너스 0.4인가요? 걔를 표준 편차가 0.2인가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Z가 마이너스 2야 맞아요? 근데 얘는 그 계산법에 의해서 뭐가 되는데 Z가 2 이상이잖아. 그럼 얘의 계산법 어떻게 해? 0.5에서 P 제로부터 2까지를 빼는 거잖아, 맞아? 네. 그래서 2까지의 그 확률이
0.477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표를 보면 돼 이거는 0.477이. 그럼 얘는 계산하면 몇이지? 0.028 되잖아, 맞아? 됐나? 근데 이게 뭐냐면 한 상자가 불량품이 될 확률이라고. 근데 지금 10,000개의 상자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 불량품 개수는 저 10,000개에서 한 상자가 불량품이 될 확률을 곱하면 되겠지, 맞아? 그럼 몇이야 이거? 228이야? 그럼 요게 답이 나오게 된다 라고 얘기해.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어렵단다, 알겠지?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지? 세트가 나오면 보통 이게 뒷단원이야.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25개를 지금 한 개의 상자로 묶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세트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치?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대부분 문제가 그렇다는 거야, 그치? 그냥 헷갈릴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좀 쳐놓고요. 그 다음에 10-4로 넘어갈게요. 얘는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어느 제약회사에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제가 10인 정규분포에 따른데,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에서의 약품 한 병의 용량이 X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뭐다? 정규분포 M, 10의 제곱을 지금 따르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생산한 약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개의 병, 그 여기 샘플이죠. 그래서 얘의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이 몇이라 되어 있냐면 0.9771에 이때 m을 구해라. 근데 표는 이용해라. 그럼 여기도 이제 문제를 읽자마자 뭐냐면 25개의 병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n이 25라는 말이고, 그 다음 요게 뭐야? 표본 평균이 x바잖아, 맞아? 그래서 x바가 뭐다? 2000 이상일 확률이 0.9772다. 얘를 말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표준화를 해줘야 되니까 x바의 정규분포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x바는 뭐야? n, m 그대로 오게 되고 25분의 10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분의 10의 제곱이라서 2의 제곱을 따른다. 여기까지 이제 할 수 있을 거라 믿을게겠지. 그럼 이제 얘의 표준화를 해주면 얘는 z로 바뀌게 되고 2000에서 m을 빼주고 2로 나눠준다고. 됐나?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뭐라고? 0.9772가 된다고요, 맞아? 여기까지 됐나? 여기서가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잘 봐봐. 이제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9772가. 이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은 내가 몰라. 근데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안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양수면 여기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0.5보다 작을 거 아니야. 왜? 이거 반이 0.5니까. 그러면 0.5보다 큰 값이니까 저 값은 뭐다? 음수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됐나? 이게 뭐다?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 2분의 2000-ME. 그래야지만 이게 0.5고 0. 뭐다? 477이라서 0.9772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야? 얘가 음수인 걸 알아냈고 표를 보면 뭐 477은 이제 외우고 있겠지, 맞아? 여기 있잖아, 맞아? 그래서 표를 보면 뭐다? P 0Z 2 얘가 0.4772라고. 근데 이거 음수잖아. 마이너스 이겠지, 맞아? 그래서 뭐다? 이것 때문에 2분의 2000 M이 뭐다?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얘가 음수라서. 그러면 곱하면 마사 2004가 되겠지, 맞아? 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다? 0.5보다 크다. 이게 힌트가 됐다는 거죠, 맞아? 됐습니까? 196이랑 2.58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정성제는 또 게을러서 안 주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알겠지?
됐나? 그러면 봐봐. 전구들의 평균의 평균이라고 안 돼 있고 전구의 평균이라고 돼 있잖아. 얘는 그냥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x 바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평균의 평균이 들어가면 EX 바지만 얘는 그냥 평균이라고 돼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표본 퍼지먼트 아까 뭐 이걸 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추정을 할 때 시그마가 주어져 있었는데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시그마나 S 중에 하나가 주어져 있을 거니까 아무거나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S가 주어져 있으니까 S를 이용하면 돼야겠지. 그러면 추정해란 말은 뭐냐면 실내 구간을 구해달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 구간이 공식을 한번 적어줄게, 한 번 더.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은 실내 상수를 K라고 둔다면 뭐라고?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뭐다? 실내 구간 공식이라고. 그러면 95%일 때는 K 값이 1.96이고요. 그 표에 보면 그 다음에 99%는 2.58입니다. 알겠지? 이거는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야. 원래 주어져야 돼 문제에서. 근데 정석이 게을러서 안 줘진 것 뿐이야. 아, 그래서 답은 뭐야? X바가 500이라며. 500 마이너스 1.96 루트 N 10분의 그 다음 S 40. 그래서 요거는 S로 대신해도 된다 했다, 맞아? 네. 둘 중에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이용하면 돼야겠죠. 그 다음에 M 500 더하기 1.96 10분의 40. 그러면 이거는 4잖아, 맞아? 500 빼기 1.96 곱하기 4가 몇이 되더라?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7.84인가요? 유래됐고 맞아? 외우 계산은 몇이야? 492.인가요? 예. 얘는 507.84인가요? 요게 뭐다? 99% 신뢰 구간이라고. 됐나? 계산 좀 더 확인할게요. 일단 99%는 K가 2.58이 됐잖아. 그러면 500 빼기 2.58 어차피 루트 M분의 시그마는 똑같으니까 요게 되고 그냥 4라 적을게 그냥. 그 다음 M 500 2.58 곱하기 4 1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2.58 곱하기 4 혹시 계산하는 친절한 사람 없나? 10.3 아이고 와. 10.3요? 32 3 2죠 맞죠? 그래서 얘가 10.32를 빼면 몇이야? 489.6 489.68 얘는 이게 10.3이? 510.32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숫자 계산이 좀 더러워도 하기는 해야 된다 알겠지? 근데 수능 문제는 신기하게 계산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게 나오더라고 소수 계산하면. 490 뭐야 답이 다른데? 저거 492.16 16인데 네. 정답이 바본가 봐. 실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시험 칠 때 실수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이건 양계된 전체 생산되니까 모집단이 되겠지. 그래서 모집단에서의 무게를 x라고 할게 됐지. 그래서 이 x는 지금 뭐냐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된다고. 됐나? 근데 64개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크기가 64가 되고 맞아? 네. 표본 평균이 x바라고 했습니다. x바가 17이고 이때 이 m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이 m을 99%m 추정을 하세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해보자고. 99% 실내 구간 2.58은 그냥 안다고 치고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알겠죠? 그러면 뭐다?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다? 99% 신뢰 공식입니다. 그래서 x바 자리에 17을 넣어주고요. 2.58 루트 n은 8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안 줘져 있잖아, 맞아?
그러면 지금 요렇게까지 나오겠다고. 근데 이 앞에 숫자가 15.7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잖아, 맞아?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그마를 계산해달라는 말이라고, 맞아? 그래서 넘기면 몇이야? 1.29인가요? 그래, 얘도 넘겨주면 2.58 곱하기 8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시그마는 몇 나와? 2.58분의 1.29 곱하기 8이잖아. 여기 2분의 1 아닌가? 네. 맞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거든, 늘 주어진 게 수능 문제도. 아마 수능 느낀 거 같네. 이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시그마는 4인 거 괜찮으니까 여기 넣어버리면 뭐가 나와? A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요게 지금 A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여기 4를 넣어버려. 2분의 1이잖아, 맞아? 네. 2분의 1을 하면 1.29라며. 네. 1.29를 더해버리면 18.29가 A 값이 나오게 되겠지, 맞아? 됐습니다. 또 지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 주민 1인당 하루 이제 물 사용량이 X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거는 지금 지역 전체니까. 근데 걔가 지금 평균은 모르니까 M이라 저거 잡았고 표준 편차는 5라고 돼 있어서 지금 뭐다? M,5의 제곱을 자른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95% M 추정을 할 건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4.9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95% 실내 구간 길이 공식을 쓰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신구 길이는 2배에다가 95%에 1.9이고 아마 문제에서 주어줘야 돼 원래는. 그래서 루트 n분의 이 시그마가 온다고 했잖아, 맞아? 요게 실내 구간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지금 4.9 이하라고 했습니다, 맞아? 아우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럼 얘는 지금 루트 n 곱해주고 4.9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게 했다는 게 1에 나오나? 4.9 2 1.96 5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분자분모에 100을 곱하면 얘는 뭐가 되지? 490. 490이 되고 얘는 뭐가 되지? 196 되나요? 네. 그러면 5, 2, 10이 약분되잖아. 그러면 제가 지금 49분에 196 되는 거 맞아요? 네. 맞나? 네. 약분되나? 네. 4 돼요 4? 네. 4? 얘가 4가 없는데? 36 해가지고. 얘가 4가 없는데 어떻게 4가 4. 있어? 49로 나누면 하면 4이잖아. 49를. 아 약분하면 4라고 난 놀라요. 4가 없는데 4로 돼요 이러길래 4가 나와요가 맞는 말 아니야? 재미 이상한 애들이 왔지? 얘가 몇이라고요? 4가 나온다. 그럼 제곱하면 몇인데? 16. 16. 그래서 얘는 계속값은 16이 나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이번에는 뭐냐면 몇 퍼센트 추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알파 퍼센트로 할 건데 뭐다? 실내 상수를 그냥 K라고 두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치? 네. 그러면 알파 퍼센트 M 추정을 하게 되면 뭐야? 실내 구간 길이는 지금 뭐야? 2K 맞아?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n인데 n이 4잖아, 맞아? 그래서 4분의 뭐야? 시그마는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몇이래? 2라고 주어져 있다고. 그러면 K가 2라는 거 맞나요? 됐죠? 그러면 이때 지금 뭐야? n이 별일 때 실내 구간 0.5래. 그 별을 구해달래. 그럼 이래 될 거 아니야? 2 그 다음 K인데 K가 2라며. 그 다음에 루트 별분의 1 이게 몇이라고 지금? 0.5라고 돼 있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루트 별은 0.5분의 4잖아, 맞아? 그러면 몇 되는 거야? 8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별은 뭐가 돼? 64가 되겠지, 맞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까지가 책 끝이에요, 알겠죠?